왜 요즘 우리 사회를 보면 돈 말고는 바른 목표가 없는 것처럼 느껴질까요? 많은 분들이 마음속으로 한 번쯤은 해봤을 이 질문, 오늘 그 근원을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얼마 전 경제 유튜버 슈카님이 일본 여행 경험을 이야기했는데요. 자기도 모르게 눈에 보이는 모든 걸 저건 얼마일까? 이렇게 돈으로만 보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고는 깜짝 놀랐다고 해요. 소위 말하는 현타가 온 거죠. 이게 비단 한 사람만의 이야기일까요? 맞아요. 이건 그냥 개인의 성향 문제가 아닙니다. 마치 이 시대의 공기처럼 우리 모두가 어느 정도는 느끼고 있는 현상이죠. 도대체 언제부터 어떻게 돈이 우리 삶의 거의 유일한 목표이자 척도가 되어버린 걸까요? 사실 이런 막막한 감정에는 이름이 있습니다. 철학자들은 이 현상을 두고 가치의 위기 또는 가치의 상실이라고 불러왔습니다. 그리고 정말 놀라운 건 이 고민이 최근에 시작된 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지금으로부터 무려 80년 전 막스 호르크헤이머라는 철학자가 이미 자신의 책에서 이 현상을 정확하게 가치의 상실이라는 말로 진단했습니다. 그런데 호르크하이머가 내놓은 진단은 정말 충격적입니다. 그는 이 모든 문제의 뿌리가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하는 이성이라는 개념, 바로 그 자체의 의미가 변질되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거든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과거의 사람들이 생각했던 객관적 이성은 이 세상에는 정의나 선함 같은 눈에 보이지 않는 절대적인 진리가 존재하고 이성은 바로 그 진리를 알아볼 수 있는 능력이라고 믿었어요. 하지만 오늘날 우리가 쓰는 도구적 이성은 세상을 그냥 아무 의미 없는 중립적인 물질 덩어리를 봅니다. 그러니 이성의 역할은 진리가 뭘까를 고민하는 게 아니라 그저 어떻게 하면 더 싸고 빠르게 저 목표를 달성할까를 계산하는 도구로 전락해버렸다는 거죠. 물론 이런 변화가 하루아침에 일어난 건 아닙니다. 인간은 백지 상태로 태어난다고 본 경험본이나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이 곧 선이라고 주장했던 공리주의 같은 여러 철학적 흐름을 거치면서 이성의 역할은 점점 축소된 겁니다. 진리를 탐구하는 위대한 능력에서 그저 만족도를 계산하는 계산기로 말이죠. 그러니까 핵심은 딱 이겁니다. 지금의 도구적 이성은 목표가 왜 옳은지는 아예 묻지를 않는 거예요. 그냥 돈을 많이 번다는 목표가 주어지면 그걸 가장 빠르고 효율적으로 달성할 방법만 계산할 뿐이죠. 목표 자체를 세우거나 그게 정말 가치 있는지 판단하는 능력은 완전히 잃어버린 겁니다. 자, 그런데 이성의 의미가 좀 바뀌었다고 해서 이게 왜 그렇게 큰 문제라는 걸까요? 그건 바로 우리 사회의 가장 깊은 뿌리를 흔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 헌법, 법률, 인권 같은 사회의 핵심 제도들 말이에요. 이런 것들은 전부 정의, 평등, 인간의 존엄성 같은 절대적인 가치가 존재한다는 믿음 위에서 만들어진 거거든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오늘날 우리의 지배적인 논리인 도구적 이성의 눈으로 보면 정의나 존엄성 같은 건 실험실에서 증명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증명 불가능한 비이성적인 주장이나 감정 같은 걸로 치부해버리는 거죠. 바로 이 지점에서 호르크하이머의 그 무서운 비유가 등장합니다. 우리 사회의 가치체계는 그걸 떠받쳐야 할 우리 자신의 논리에 의해서 오히려 부정당하고 있는 말 그대로 모래 위의 성과 같다는 겁니다. 언제 무너져도 이상하지 않은 거죠. 아니, 그럼 이상하잖아요. 기초가 이렇게나 부실한데 어떻게 이 사회가 아직 무너지지 않고 굴러가고 있는 걸까요? 대체 뭐가 우리를 하나로 묶어주고 있는 걸까요? 호르카이머는 바로 이 지점에서 사회가 붕괴를 막기 위해 아주 강력한 우상, 일종의 거대한 환상을 만들어낸다고 봤습니다. 과거에는 그게 파시즘이나 민족주의 같은 형태를 띠기도 했죠. 그렇다면 21세기, 바로 지금 우리 시대의 우상은 뭘까요? 모든 가치가 무너지고 오직 효율성과 계산만이 남은 세상에서 가장 그럴듯한 통합 원리는 뭘까요? 바로 눈에 보이고 쉽게 측정 가능한 것, 즉 돈입니다. 상업적 물질주의죠. 드디어 맨 처음 시작했던 돈 이야기와 이 철학이 딱 연결되는 지점입니다. 물질주의가 왜 이렇게 강력한 우상이 될 수 있었을까요? 그 이유는 이게 정말 기가 막히게 단순하고 효율적이거든요. 정의란 무엇인가 같은 복잡한 질문은 필요 없어요. 그냥 모두에게 똑같은 목표를 줍니다. 더 많이 벌고 더 많이 소비해서 더 큰 만족을 얻어라. 바로 이 단순한 구호가 사회 전체를 계속 돌아가게 만드는 강력한 엔진이 되는 겁니다. 하지만 영원한 건 없겠죠.
만약 이 강력한 우상마저 흔들리기 시작하면, 우리가 미친 듯이 쫓던 목표가 사실은 텅 비어 있었다는 걸 깨닫기 시작하면 그땐 어떻게 될까요? 사회 전체가 어쩌면 우리 스스로가 무의식 중에 내가 쫓던 게 사실은 별거 아니었구나 라고 느끼기 시작한다면 그건 현실 세계에서 과연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까요? 어쩌면 그 결과는 이 숫자 하나로 요약될지도 모릅니다. 0.72. 2023년 대한민국의 합계 출산율, 세계 역사상 유례가 없는 최저 기록입니다. 물론 여기에는 수많은 경제적, 사회적 원인이 있겠죠. 하지만 이걸 철학적으로 해석하면 정말 소름 돋는 이야기가 됩니다. 만약 우리 사회가 더 많이 소비하는 것 이상의 설득력 있는 존재 이유를 주지 못한다면 나는 왜 계속 살아가야 하는가? 라는 근본적인 질문에 답을 주지 못한다면 내 유전자를 다음 세대에 물려주는 행위마저 무의미하게 느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건 돈 문제를 넘어선 실존적인 선택일 수 있다는 거죠. 네, 여기까지 들으면 굉장히 암울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위기 자체가 우리에게 앞으로 나아갈 길을 알려주고 있거든요. 우리 앞에는 크게 두 가지 길이 놓여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길은 기존의 우상, 즉 물질주의를 더 강화하는 겁니다. 더 많은 성장, 더 많은 소비로 이 공허함을 어떻게든 덮어버리려는 거죠. 하지만 이건 상처 위에 반창고를 계속 덧붙이는 임시방편에 불과할 겁니다. 두 번째 길은 우리가 잃어버렸던 인간 본연의 자발성, 그러니까 외부에서 주어진 목표를 그냥 따르는 게 아니라 우리 스스로 무엇이 옳고 가치 있는지 판단하고 행동하는 힘을 되찾는 겁니다. 우리의 이성과 정신으로 우리만의 가치를 직접 만들어 나가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건 해결책이 옛날이 좋았지 하면서 과거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건 불가능해요. 진짜 도전은 바로 지금, 이 혼란스러운 세상 속에서 가치를 창조해낼 수 있는 우리 자신의 힘을 다시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는 마지막으로 우리 각자에게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절대적인 가치는 사라지고 모든 것이 돈으로 환산되는 것처럼 보이는 이 시대에 당신은 무엇을 위해 살아가시겠습니까?